2주째 아이가 사라졌다. 부산 여기저기 안 뒤져본 곳이 없다. 미친년 마냥 돌아다녔다. 뉴스에서 실종된 아이들이 살아 돌아 못하는 뉴스가 흘러나온다. 엄마는 울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종필아, 종필아, 니 어디 있노? 이른 아침에 자갈치 시장. 젖은 바닥에서 비린내가 올라오고 사람들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여자가 숨을 몰아쉬며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달린다. 눈은 퉁퉁 부어 있고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다. 아이고 또 오셨네. 혹시 아이 소식은 아직? 아직요. 혹시 오늘은 본 사람 없습니까? 여자는 가판대 사이를 뒤지며 물어본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 뒤편을 들추고 사람들 사이 좁은 틈을 들여다본다. 아지매, 혹시 여기 지나가는 거 못 봤어요? 작은 아인데 검은 티 입고. 아이고, 내도 오늘 하루 종일 봤는데 그런 애는 못 봤다 아이가. 밥은 좀 먹고 다니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아이만 찾으면 됩니다. 여자는 다시 달린다. 시장의 소음이 뒤섞인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만은 가슴을 찢듯 울린다. 종필아, 엄마 왔다. 들리나? 나레이션. 그녀는 이 길을 벌써 수백 번 지나갔다. 아들이 사라진 지 2주, 잠도 제대로 못 자며 같은 장소를 맴돌았다. 그러나 오늘도 아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저기요, 아까도 지나가셨죠? 아이 전단지 이거요. 아이고, 찢어졌네. 오늘 바람이 세서 그랬나 보다. 웃고 있네, 사진 속에서는. 여자는 전단지를 쓰다듬는다. 종이 위에 아이 얼굴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가슴이 저며온다. 혹시 저쪽 그물 더미는 확인했습니까? 예. 매일 확인해요. 혹시 또 있으실까 해서. 그녀는 다시 뛰어간다. 그물을 뒤집어 보며 외친다. 종필아, 니 있나? 대답 좀 해라. 지나가던 두 사람이 속삭인다. 저 엄마 또 찾으러 나오셨네. 2주일째라며? 잠도 못 잔다던데. 그러게 말이다. 보기가 너무 안쓰럽다. 여자는 그 속삭임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는다. 다만 다시 외칠 뿐이다. 종필아, 니 없나 엄마 또 왔다. 나레이션. 그녀는 오늘도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간다. 혹시라도 오늘은 아이가 나타나 줄까 그런 마음 하나로 발걸음을 떼고 있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자 피로가 몰려온다. 그녀의 발끝은 덜덜 떨리고 어깨는 축 늘어졌지만 눈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시장 끝 골목도 다시 가봐야겠다. 혹시 모르니.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다. 오늘도 많이 찾으셨죠? 예. 근데 오늘도 없네요. 힘내소. 아이 꼭 찾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 다시 가볼게요. 여자는 전단지가 붙어 있는 골목 끝으로 향한다. 전단지가 바람에 크게 흔들린다. 종필아 제발 엄마가 또 왔다. 나레이션. 그녀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쩌면 오늘 바로 이 순간 아이가 어디선가 나오지 않을까? 그 작은 희망 하나가 그녀를 또 움직이고 있었다. 아이고 전단지가 또 떨어졌네. 바람이 어찌나 불던지.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 전단지를 붙이며 중얼거린다. 여자는 급히 다가가 찢어진 전단지를 받아든다. 종이 한쪽 모서리가 젖어 구겨져 있었다. 이거 오늘도 붙여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아이를 찾는 일인데 당연한 거지에. 혹시 뭐 연락 온 거 없었습니까? 아무 소식도요. 여자는 전단지를 가슴 쪽으로 꼭 붙잡는다. 전단지 속 아이는 까까머리에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지금은 더 잔인하게 느껴질 뿐이다. 나레이션. 2주라는 시간은 짧을 수도 끝없이 길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에게 이주는 영원이었고 그 사이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해본 적이 없었다. 저기 잠깐만요. 누가 골목 끝에서 손짓한다. 여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혹시요? 혹시 그 본 겁니까? 그게 아니라요. 여기 뒤쪽 창고 근처에서 누가 울고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이 있어서. 울고 있었다고요? 애였습니까? 거기까진 모르겠는데 혹시 해서 말해드리는 기라에. 여자는 숨을 삼키듯 들이켠다. 어디요? 어디가요? 지금 바로 가봅시다. 두 사람은 빠르게 걸음을 옮긴다. 젖은 바닥에서는 생선 냄새와 함께 비린 습기가 올라오고 좁은 골목은 한참을 달려야 끝이 보일 듯하다. 여기쯤이라 카던데 어제 저녁에 어떤 사람이 들은 소리라 카더만. 혹시 애 울음소리 맞다고 했습니까? 정확히는 몰라해. 그냥 흐느끼는 소리가 났다 카더라고. 여자의 손이 덜덜 떨린다. 종필아, 네가 여깄나? 나레이션. 그녀는 이미 수십 번 이런 말을 들었다. 어딘가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 비슷한 애를 봤다. 어디 골목에서 지나가는 걸 봤다. 그러나 매번 허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가슴은 뛰고 있었고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창고 앞에 도착하자 차가운 철문이 반짝빛을 반사한다. 여기 맞습니까? 예. 여기라 카더라고요. 저녁쯤에. 여자는 귀를 문에 바짝 대본다. 철문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요. 그렇지. 지금은 아무도 없는 듯 하네요. 여자는 입술을 깨문다. 혹시 문 좀 열어볼 수 있을까요? 안에만 잠깐. 거긴 사장님 허락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열면 안 되는 뒤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그랬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떨군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아줌마, 혹시 그 찾는 분 아닙니까? 여자는 벌떡 고개를 든다. 예, 혹시 뭐 하십니까? 저기 시장 큰 길 쪽에서 까까머리 애가 혼자 앉아있더라 카던데. 까까머리요? 진짜요? 어디요? 지금요? 지금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장 보고 오는데 그런 애를 봤다 카던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는 뛰기 시작한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나레이션. 희망이란 건 잔인하게도 아주 작은 가능성만 있어도 사람을 움직이게 했다. 어디까지 가야 할지 몰라도 그 가능성이 오늘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다. 애야, 까까머리에 어디 있었습니까? 엥? 방금은 못 봤는데. 아이고, 정말 봤던 기가? 사람마다 대답이 조금씩 다르다. 방금 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다른 애였던 것 같다. 여자의 눈빛은 점점 흔들린다. 제발 좀만 더 정확하게 말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줌마, 나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여자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시장 끝쪽으로 향한다.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지만 멈추지 않는다. 종필아, 엄마가 또 왔다. 네 소리만이라도 좀 들리면 좋을 텐데. 나레이션.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는 어느새 쉰 목소리가 되었고 하루는 끝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자 전단지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다. 여자는 허리를 구부려 전단지를 주워든다. 네 아직 웃고 있다. 엄마가 꼭 잡으러 갈게. 그녀는 다시 골목을 향해 걸음을 옮긴다. 오늘도 끝나지 않은 하루를 향해서. 아이고, 오늘도 못 찾았네. 몸 좀 챙기이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아직 못 찾았을 뿐이에요. 해가 저물 무렵
여자는 지친 걸음으로 집으로 향한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누군가 건네는 말에도 위로에도 제대로 반응할 힘이 없다. 오늘은 어디까지 찾아봤습니까? 시장 큰 길부터 창고 쪽 골목 끝까지. 근데 없더라 해. 기운 좀 내소. 혹시라도 내일은 좋은 소식 있을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나레이션. 2주일 동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시장을 돌았다. 희망은 매일 조금씩 닳아 없어졌고 그 자리에 절망이 차곡차곡 쌓였다. 집 앞에 도착한 여자는 신발을 벗을 기력조차 없어 문턱에 걸터 앉는다. 바다에서 밀려오는 바람이 습기를 안고 들어와 그녀의 축 처진 어깨를 스친다. 하오늘도 없네. 종필아, 네 도대체 어디 있는겨?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을 밀고 들어선다. 방 안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다. 네 방도 그대로인데 장난감도 그대로 있고 옷도 그대로네. 여자는 작은 방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다. 침대 위에 작은 담요, 벽에 붙어 있는 낙서들, 까까머리 아이가 웃으며 찍힌 사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데 정작 그 아이만 없다. 엄마가 네 말 좀 들을 걸 그날따라 왜 그렇게 바빴는지. 그녀는 마루에 그대로 주저앉는다. 부엌 쪽에서 찬바람이 새어나오며 스산한 소리가 난다. 살짝 열린 냉장고를 열어보니 배춧국 조금과 식은 밥 한 덩이가 있다. 이렇게라도 챙겨야 할 거 아인데 이게 뭐고 사람이 이래 사나? 나레이션. 몸은 지쳤고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부서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계속 나왔다. 그 눈물은 멈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 문 밖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린다. 낮게 힘없이 짖는 소리. 누렁이, 네 아직 거기 있었나? 여자는 힘겹게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어둑한 집 옆 계집 앞에서 누렇게 털이 말라붙은 개 한 마리가 지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니마저 이래 야위어 버렸네. 니도 사람 기다리다가 그런 기가. 그녀는 계집 앞에 쪼그려 앉는다. 살이 빠져 갈비뼈가 드러난 모습이 마음을 찌른다. 아이고, 니도 배고프겠다.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뭐라도 줄게. 집으로 돌아가 냉장고에 남은 밥과 국을 그릇에 담는데 손이 덜덜 떨려 몇 번이고 흘린다. 이게 다는 애도 이제 별게 없다. 그래도 이거라도 먹자. 그녀는 그릇을 들고 계집 앞으로 다시 간다. 누렁이는 힘없는 꼬리짓으로 반긴다. 자, 이거나 묵으라. 니도 사람 기다리다가 얼마나 고생했노. 그녀는 그릇을 개 앞에 내려놓고 한숨을 쉰다. 눈썹 사이에 깊게 패인 주름이 피로를 말하고 있었다. 내가 더 챙겨줘야 했는데 미안하다. 이것밖에 없네. 여자가 돌아서려던 순간 계집 안쪽에서 스르륵 하고 무언가가 꿈틀거린다. 뭐고? 그녀가 멈춰선다. 어둠 속에서 검고 작은 그림자가 서서히 앞으로 기어나온다. 야, 뭐고니? 그림자는 말도 없이 그릇에 달려들어 밥을 두 손으로 움켜쥐듯 퍼먹기 시작한다. 야야, 뭐 하는데? 내가 어디서? 여자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친다. 그림자는 미친 듯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고개를 든다. 그 순간 여자의 입에서 숨이 턱 막힌다. 이게 까까머리, 검게 그을린 얼굴, 콧물 자국, 찢어진 옷, 눈동자 하나가 떨리며 흔들린다. 아니, 니 설마. 입술이 떨리고 무릎이 풀린다. 니 맞나? 나레이션. 몇 번을 상상했는지 모를 장면. 그러나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작은 그림자가 멈춘다. 그림자 속 아이가 고개를 조금 더 든다. 그 얼굴이 빛을 받는다. 야, 니 누구고?
여자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계집 앞에서 굳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온 작은 형체는 밥그릇을 끌어안고 허겁지겁 먹던 손을 멈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가 든다. 이게 설마 네가? 입술이 떨리고 다리는 힘이 풀린다. 그림자 속 작은 얼굴이 빛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까까머리, 검게 그을린 피부, 콧물 자국, 찢어지고 먼지 묻은 옷. 아니야 아니겠지. 네가 여기 있을 리가. 여자는 눈을 비비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그러다 다시 아이 쪽을 본다. 엄마. 아주 작은 목소리. 그러나 그 한마디가 여자의 심장을 꿰뚫는다. 니니 지금 뭐라 했노? 다시 말해봐라. 엄마.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려 땅을 짚는다. 아이고야, 니니 맞제? 맞다 아이가, 이 얼굴 이 눈 니가 맞다 아이가. 아이의 눈이 흔들린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딛는다. 발바닥엔 긁힌 상처들이 가득하다. 엄마. 종필아 네가 살아있었네. 아이고 내 새끼야. 여자는 거의 기어가듯 아이에게 다가가 두 팔로 안으려 한다. 하지만 아이가 먼저 멈칫 뒤로 물러난다. 내 냄새 나 더러워. 뭐라카노 그게 네가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다. 내한테 와라 얼른.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여자의 품으로 들어온다. 여자가 아이를 끌어안는 순간 숨이 한꺼번에 터지는 듯한 울음이 폭발한다. 아이고야, 네 어디 갔었노? 엄마가 미쳐 죽을 뻔했다. 아이도 작게 흐느낀다. 엄마 무서웠다. 아이고야, 그래가 어째 여기 있었노? 니 왜 말을 안 했노? 엄마가 매일 찾았는데.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며 끊어진다. 밤마다 춥고 배고파서 밖에 나가면 무섭고 그래서 누렁이 형이랑 여기 있었어. 여자는 눈물을 멈추지 못한다. 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엄마의 뺨을 더듬는다. 엄마 울지 마라. 네가 이런 말을 하고 있네. 아이고. 나레이션. 2주일 동안의 공포, 죄책감,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는 아이의 몸을 꼭 끌어안고 놓을 수가 없었다. 아이의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 비로소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다. 옆에서 누렁이가 조용히 꼬리를 흔든다. 마치 잘 찾았다는 듯. 네 여기서 지냈다. 아이가 누렁이랑. 응 누렁이 형이 내 옆에 있었어. 네가 이 어린 게 이 춥고 배고픈 데서. 여자의 목소리가 또다시 흐느낌으로 깨어진다. 미안하다 종필아 엄마가 니를 못 찾았다. 아이의 까까머리 머리칼에 그녀의 눈물이 떨어진다. 아이도 엄마의 옷깃을 꼭 잡고 몸을 기댄다. 멀리 바닷바람이 불어와 세 사람을 스친다. 누렁이는 두 사람 옆에 조용히 앉아 머리를 살포시 기댄다. 여자는 누렁이를 보며 말한다. 니 우리 애 지켜줬제. 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노. 아이도 작게 말한다. 누렁이 형같이 자줬다. 여자는 다시 아이를 안아 올린다. 이제 가자. 씻기고 밥 먹이고 따뜻하게 재우자. 니 이제 절대 혼자 안 둔다. 엄마가 다 지켜줄 기다. 아이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응 엄마. 나레이션. 그 순간 집 앞마당은 더 이상 절망의 공간이 아니었다. 주저앉아 울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되찾은 생명을 품은 자리였다. 일어나자 엄마가 안아줄게. 집으로 들어가자. 여자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아이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너무 가벼워서 여자의 눈이 다시 붉어진다. 네 일에 마른 게 어째 이래 됐노? 배 많이 고팠다. 아이고야. 아이의 다리는 휘청거린다. 여자는 곧바로 아이를 번쩍 안으며 말한다.
걷지 마라. 엄마가 앉는다. 네 다친 발로 걷게 못한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두컴컴한 방에 조용히 불을 켠다. 희미한 전등 불빛이 아이의 상처난 팔, 긁힌 무릎, 얼어붙은 발을 비춘다. 여자는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내려놓는다. 종필아, 네 발 좀 보자. 어디가 제일 아프노? 여기 그리고 여기. 아이는 무릎과 발목을 가리킨다. 긁힌 자국 위에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아이고, 네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노. 엄마 밤에 춥고 무서워서 울고 싶었는데. 그래, 그래가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노? 왜 집에 안 들어왔노?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그날 혼났잖아. 그래서 무서워서. 그래도 네가 집을 떠날 정도로 혼난 게 아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더 따뜻하게 말해줄걸. 여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마에 입을 대며 흐느낀다. 콧물이 잔뜩 흐른 아이 얼굴을 닦아주며 속삭인다. 네 얼굴도 이래 더럽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는 엄마 품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말한다. 근데 누렁이 형이 밤에 내 옆에 있어줬다. 그래, 누렁이 네 지켜줬다 아이가. 아이고 고맙다 누렁아. 문 앞에 앉아있던 누렁이는 꼬리를 천천히 흔든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 여자는 다시 아이에게 묻는다. 네 이틀인가 3일인가 아무것도 못 먹은 거 아이가? 나 나무 아래서 잤고 비 오면 계집 들어오고 배고프면 누렁이 밥 조금 먹고. 아이고, 네가 그 작은 몸으로 그걸 버텼다고. 나레이션. 그녀는 아이의 몸 곳곳을 살피며 2주 동안 겪었을 고통을 상상했다.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의 체온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데 그동안 왜 몰랐는지 스스로가 원망스러웠다. 지금 따뜻한 물 준비할게. 네 발 씻고 밥 먹고 푹 자자. 근데 왜? 엄마.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게 속삭인다. 나 다시는 안 도망갈게. 여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을 감싸쥐고 울음이 터진다. 네가 도망간 게 아니다. 엄마가 네를 겁주고 네 불안하게 만든 거다. 잘못은 엄마한테 있다. 네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 진짜? 그래. 네는 엄마 자식이다. 그거면 다 됐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품으로 파고든다. 누렁이는 조용히 2 사람 곁에 다가와 고개를 툭 기대고 앉는다. 여자는 누렁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니도 우리 집 식구다. 이제부터 니도 따뜻하게 먹고 자자. 나레이션. 따뜻한 방 안, 식탁 위 작은 전등 아래에서 세 존재는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지쳐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온기가 전부였다. 종필아. 응? 이제 엄마가 절대 니를 혼자 두지 않을 거다. 약속한다. 아이의 눈이 촉촉하게 빛난다. 응, 엄마. 그렇게 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고 비로소 둘만의 숨소리가 같은 공간에서 고요히 흘러가기 시작했다. 종필아, 물 데펴놨다. 여기 좀 앉아라. 발 먼저 씻자. 여자는 세숫대야를 들고 와 방 한가운데에 내려놓는다. 1980년대 달동네 집 특유의 낡은 전구빛이 방바닥에 노랗게 번진다. 아이는 조심스레 다리를 담그며 몸을 움찔한다. 뜨겁나? 괜찮나? 괜찮아. 따뜻하다. 여자는 아이의 발목을 천천히 닦는다. 아이는 어딘가 긴장한 얼굴이다. 왜 자꾸 어깨 움찔거리노? 어디 아픈 데 있나? 아냐. 그냥 사람 손 닿는 게 오랜만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자의 손이 덜컥 멈춘다. 네 그동안 누구 손도 못 잡아봤나? 응, 누렁이 형 말고는.
여자의 가슴이 또 무너져 내린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이 그래 혼자 버텼다고. 아이는 세숫대야 안에서 손가락을 물에 넣으며 중얼거린다. 밤에 비 오면 추워서 막 떨렸어. 근데 누렁이 형이 내 옆에 누워주니까 덜 무서웠다. 그래, 그래도 네가 이런 고생을 왜 했노 엄마가. 여자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한다. 엄마, 응? 미안해.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노? 나 그날 혼날까봐 숨었는데 근데 길 잃어버렸어. 여자는 세숫대야 옆에 주저앉는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카이. 네가 숨을 정도로 무섭게 한 게 엄마 잘못이다. 이제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약속한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이 젖어 있었다. 여자는 아이를 수건으로 감싸 안고 부엌으로 데려간다. 이제 밥 먹자. 따뜻한 거 해놨다. 뭐 먹는데? 밥에 계란 풀고 국도 데웠다. 식탁에는 소박한 밥상 하나. 김이 올라오는 밥 냄새가 방 안에 퍼진다. 아이는 두 눈을 크게 뜬다. 와, 냄새 좋다. 얼른 먹어라. 천천히 씹고 급하게 먹지 마라. 하지만 아이는 숟가락을 잡자마자 허겁지겁 밥을 퍼넣는다. 야야, 천천히. 네 목 막힌다. 배가 너무 고팠어. 여자는 눈가를 닦으며 아이 옆에 앉아 밥을 떠먹인다. 그래, 많이 먹어라. 네 살 빠진 거 보니 가슴이 찢어진다. 아이는 밥을 씹다 말고 여자를 쳐다본다. 엄마, 응? 나 혹시 다시 없어지면 어쩌지? 여자는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그 말 다시 하지 마라. 네 이제 절대 혼자 안 둔다. 엄마가 늘 네 옆에 있을 거다. 아이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여자의 팔을 잡는다. 진짜? 진짜지. 이 세상에 네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노? 나레이션. 아이의 손은 아직 차가웠지만 그 속에 2주 동안 홀로 버텼던 공포와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자는 그 손을 감싸며 다짐했다.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밥을 다 먹은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빈다. 엄마, 나 자도 돼? 그럼. 오늘은 엄마 옆에서 자자. 방 한쪽에 작은 요를 펴고 아이를 눕힌다. 여기 누워라. 담요 덮어줄게. 엄마도 옆에 있어? 그럼. 엄마 여기서 안 간다. 아이는 담요 속에서 살짝 고개를 내민다. 근데 누렁이 형은? 저기 문 앞에 있다. 네 잘 자라고 지켜보고 있다. 문가에 누렁이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둘을 바라보고 있다. 아이는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짓는다. 고마워, 누렁이 형. 여자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속삭인다. 우리 둘 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오늘부터는 절대로 떨어지지 말자. 아이는 눈을 감으며 말한다. 응, 엄마. 나레이션. 따뜻한 불빛 아래 좁은 방 안에 깃든 두 사람의 숨결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악몽에서 비로소 조금씩 빠져나오는 순간이었다. 방 안전구는 희미하게 흔들리고 아이는 담요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른다. 여자는 바로 옆에 누워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준다. 종필아, 이제 자도 된다. 엄마 여기 있다. 응. 하지만 아이의 눈은 쉽게 감기지 않는다.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된다. 왜 또 깼노? 어디 아프나? 아냐. 그냥 자면 또 혼자 깨어날까봐. 여자는 아이를 품에 더 가까이 끌어안는다. 네 혼자 절대 안 둔다. 눈 떠도 잠들어도 엄마가 옆에 있다. 아이의 손이 조심스레 엄마 손을 잡는다. 근데 밤에 밖에서 이상한 소리 들렸어. 바람 소리 같았는데 누렁이 형도 놀랐어. 괜찮다. 이제 박 아니고 집이다. 바람 불어도 엄마가 지켜줄 거다.
아이의 어깨가 조금씩 풀린다. 그러다 아이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엄마 나 잊어버린 줄 알았어? 뭐라카노? 엄마는 하루도 잊은 적 없다. 네 이름만 찾다가 목이 맹맹해졌다. 내 너무 멀리 있었나? 아니다. 네는 항상 엄마 곁에 있었다.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안 사라졌다. 나레이션. 그 말이 아이의 마음에 닿은 듯 아이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는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대신 안도의 숨이 천천히 흘러나왔다. 엄마, 왜? 내일도 같이 있어 줄 거지? 그럼, 내일도 모레도 계속이다. 아이의 작은 손이 엄마 팔을 꽉 잡는다. 그럼 나 이제 잘래. 그래. 자라. 엄마 옆에서 편하게 자라. 아이의 호흡이 점차 규칙적으로 변한다. 눈이 감기고 긴장이 조금씩 풀린다. 여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인다. 네 잘 자는 얼굴 보니까 엄마가 산다. 나레이션. 밤은 길었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한 순간이었다. 둘은 한 이불 아래에서 같은 온기를 나누며 조용히 잠에 들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천천히 올라오며 작은 집 안으로 따뜻한 빛이 스며든다. 여자는 눈을 뜨자마자 아이를 바라본다. 아이는 여전히 그녀의 팔을 꼭 잡고 잔다. 종필아 오늘은 울지 말고 웃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이도 졸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본다. 응 엄마. 오늘은 무섭지 않다. 누렁이가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두 사람 곁으로 다가온다. 니도 고맙다. 우리 셋이서 이제 같이 살자. 아이는 누렁이를 쓰다듬으며 작은 웃음을 짓는다. 나레이션. 2주 동안 끊어질 것 같던 숨이 비로소 다시 이어졌다. 비극의 끝에서 세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붙잡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